제일 요즘 걱정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오픈 AI입니다. 지금 구글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안드로이드 폰에 우리도 모르게 제미나이가 다 깔려 있어요. AI 어떻게 해요? 그럼 깔려 있어요. 제미나이 키세요. 바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애플이 우리 AI 성능 너무 떨어져서 제미나이랑 연합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디바이스 두 곳이 다 구글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글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다음은 뭐예요 그러면? 이 모바일을 넘어서 다음 디바이스. 이 하드웨어 최종 승자는 사람의 시선을 뺏는 사람. 지금까지는 손을 가지고 손을 장악하는 기업이 이기는 게임이 지난 10년간, 20년간 벌어졌다면 지금은 목 위를 장악하는 사람이 이길 거예요. 그 업체가 이길 거예요. 결국에는. 뭐가 보이나요? 보입니다. 보이죠? 네. 그러면은 카메라를 클릭할게요. 뭔데 뭔데? 너무 신기해. 비트피디 이만해졌어요. 와. 돈 이야기에 파고드는 시간. 안녕하세요. 머니디깅 클럽의 MC 박종호. 신혜원입니다. 예, 기자님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죠?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맨날 똑같이 지내는데 네. 우리 기자님 저희가 자주 또 알고리즘에 걸려가지고 네. 우리 오랜만에 봐도 자주 보는 느낌이라서 전 좋았습니다. 아, 저도 네. 매일매일 네. 머니디깅 클럽 쳤거든요. 조회수 올리려고 올리려고. 잘하셨다. 교수님 얼굴 맨날 보고 내 얼굴 맨날 보고 이랬죠. 잘하셨습니다. 네. 자, 머니디깅 클럽이 더 거듭나기 위해서 오늘 굉장한 두 분 모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이분은 사실 소개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누굽니까? AI 하면 그냥 이분입니다. 아하. 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디깅 이거 보니까 머니 디깅 해야 되는데 AI 디깅 열심히 하고 있는 김덕진 소장님 나왔습니다. 디깅을 이렇게 해요? 그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파는 건 옛날 방식이고 저는 키보드를 치기 때문에 디깅 탭을 쳐야 되니까 디깅 이러고 있어요. 그렇네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쉽지 않네. 네. 네. 또 다른 분은 누굽니까? 이분은 저랑 좀 접점이 있어요. 오. 오목교 전자상가 예. 채널의 비트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목교 전자상가의 비트피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자님하고 어떤 접점이 있습니까? 뭔지 아세요? 네. 뭔데요? 혹시 그 같은 방송국이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그렇진 않죠. 그러면은? 제가 옛날 오목교 근처에 살았어요. 난 또 뭐 대단한 거라고.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또 대학교 때 뭔가 썸이 있었나 뭐 이런 거 했는데. 오래 살았어요. 이 근처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진짜요?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예. 근데 막상 방송국은 상암동으로. 그렇죠. 네. 크게 보면 한 식구예요. 자, 그럼 이분 두 분 모시고 오늘 뭐 하는 겁니까? 대략 예상이 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전 세계 최대 화두 AI 얘기를 오늘 해볼 건데 일단 그냥 저희가 그냥 말로만 AI가 뭐 앞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현장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고 전문가 두 분은 또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지 AI 발전이 도대체 어디까지 온 건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네요. 좋습니다. 진짜 2026년 딱 시작되고 3개월 동안 진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한 3년 동안 변화가 또 3개월 만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수준이냐면 이따가도 보여드릴 거지만 제가 요즘에는 카페 가잖아요. 카페 사장님들한테 뭘 만들어서 선물을 해드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네.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네, 제가 친한 데에 있으면 사장님 이거 한번 써보실래요? 써보실래요? 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챗GPT로 프롬프트 쓰는 방법 그림 그려주는 수준이었는데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 수준이 그럼 아닙니다. 이제 AI는 동트는 시점 지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떠가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격차가 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 쓰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어느 이상의 수준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비즈니스를 하든지 한 명이서 예전 치면 10명어치 20명어치 일을 진짜 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예전에는 약간 좀 장난감 같았다고 치면 지금 이제 장난감이 아니에요. 진짜로 서비스에 적용이 되거나 진짜로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고요. 저 같은 사람도 그냥 궁금한 거 얘기하면 얘가 이제 막 뭔가를 만들어주기 시작하고 뭘 하기 시작하니까 저는 요즘에 AI랑 거의 24시간 계속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아니면 잘 때도 뭐 시켜놓고 자고 막 그럼 그러고 요새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꽂혀 계신 네. 툴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니면 뭐 작업이 네. 어떤 게 있어요? 일단 툴은 아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툴인 이란전에서도 쓰인 클로드. 클로드 근데 쓰다 깠잖아요. 미 국방부. 그렇죠. 근데 네. 깐 이유가 있어요. 아. 그 깐 이유가 네.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말을 안 듣니까 깐 건데 근데 아시겠지만 까더라도 얘네가 이걸 바로 못 바꿔요. 6개월에 지금 유예 기간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를 대체할 만한 수준이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계속 잘 써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국방부 입장에서는
엔트로픽이 이제 클로드 만드는 회사가 엔트로픽이잖아요. 자기 말 좀 들었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엔트로픽은 말 안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능이 좋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클로드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건 클로드 코워크라는 기능이 있어요. 예. 근데 이 클로드 코워크가 왜 강력하냐면 코워크잖아요. 네. 일을 진짜 같이 해요. 근데 일을 같이 하는데 어느 수준이냐면 지금까지는 클로드라고 하는 녀석이나 챗GPT 같은 녀석이 인터넷 안에서만 놀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클로드 코드라는 게 생겼었거든요. 근데 클로드 코드부터는 제 컴퓨터에 있는 작업 파일을 갖고 실제 코딩을 하거나 프로그래밍을 해줘요. 그런데 이 클로드 코드는 화면이 개발자들이 보는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하는 검은색 화면에 막 이렇게 코딩 언어가 써 있으니까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클로드 코워크라는 건 클로드 코드랑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생긴 게 그냥 우리가 쓰는 클로드, 챗GPT 이런 화면처럼 생겼어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뭐 하면 되느냐?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냥 던져주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그냥 보고서 쓰는 수준이었으면 이제는 앱까지 만듭니다. 앱을 만들어요? 네, 실제로 제가 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요즘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 선물 드리고 다니고 선물. 제가 저희 동네 되게 좋아하는 카페거든요. 요즘에 보면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메뉴판을 아이패드로 이렇게 넘기는 것들이 있죠.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냥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카페에서 사진을 이걸 찍어요, 메뉴판을. 이거를 그냥 클로드 코드라는 코워크라는 애한테 올려주는 거예요. 야, 내가 메뉴판 이미지를 줬거든? 여기 되게 원두로 많이 파는데 특징이 어떨 때 먹으면 좋은데 안 써 있어서 고르기가 힘들어. 이런 걸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좀 만들어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줄줄줄 쓰는 거야. 그래서 네가 팀을 좀 짜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AI 팀을 짜서 해.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지가 나중에 이렇게 쫙 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실제로 3개의 팀을 짜서 했다라고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두 리서치 팀 2개랑 앱 개발팀 하나가 동시에 가동돼서 12개 원두 산미랑 풍미랑 페어링 조사를 자동으로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HTML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럴 수 있게 됐어요. 이거 다 자기가 찾아가지고. 네. 아니 그동안 우리가 이런 거 아이패드에 넣으려면 어딘가 부탁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그럼 이건 바보짓이 돼버리네 이제. 제가 또 여기서 뭘 했냐면요. 아이패드에 관리자 페이지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그인을 하잖아요. 각 커피마다 사장님의 한마디를 쓸 수 있어요. 매일매일 업데이트도 할 수 있고. 그쵸. 근데 이걸 그냥 제가 앉아서 사장님 만들어 드릴까요? 이러고 나서 만들어서 선물로 드린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게 보통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만들면은 백엔드를 먼저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백엔드라는 게 뭐냐면은 관리자 페이지를 먼저 만들어요. 그렇죠.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고 수정 권해야 돼. 그리고 수정 권한을 먼저 주고 그 위에 얹어요. 우리가 블로그를 하면은 일단 블로그 형태를 갖추고 그 다음에 꾸미잖아요. 근데 지금 교수님 작업하신 건 정 거꾸로 간 거죠. 그냥 겉에를 만들고 야, 관리자 페이지 하나 만들어줄래 하면은 뚝딱 만들어줘요. 근데 이게 현업에서 이렇게 일을 시키면은 속칭 땀 맞아요. 이게 말이 되니? 이러면서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네. 그림을 만들고 갑자기 그걸 움직이게 해줘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얘는 이게 되는 거니까 좋네. 그쵸. 관리자 로그인을 바로 만들어준 거예요? 네, 한 방에. 한 방에? 그냥 다. 한 방에 다 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기술이에요. 사실 프론트를 겉에 있는 디자인을 예쁘게 꾸미는 거는 그거는 대학생 학부생도 해요. 근데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까지 만들어줘 라고 하는 순간 일이 꼬이죠. 근데 그러면 이거는 진짜 그냥 드렸어요? 네. 커피 맛있게 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선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그렇죠. 말하면. 근데 그렇게 된 게 다 한 3개월의 변화가 지금 이제 이렇게 꽃을 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복잡한 코드를 써야 됐는데 이제 클로드 코워크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가능해지고 있는 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근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이렇게 그냥 뚝딱 문장 몇 개 쳐서 가능해지면 지금 몇 명의 일자리가 나. 그러니까요. 이거 회사 하나 그냥 저 용역 받아서 한 달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사용료를 좀 받아야 우리 비트PD님은 남다르게 쓰는 툴이 있으십니까? 저는 똑같은 거 비슷한 방식으로 쓰는데 저희는 방송이 제작을 하다 보니까 영상 같은 거를 주로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T001 B001 아시죠? 네. 아시죠? 네네. T001, B001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 뭐냐면은 이거 요즘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그 월드 모델이라 그래서 세계를 인식하는 걸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영상을 인식하거나 이미지를 인식하는 걸 되게 잘해요. 요즘 각각 특징이 있거든요. 제미나이는 구글 거고 구글은 뭐 유튜브를 하든 뭐라든 영상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니까 그래서 얘를 그냥 넘겨요. 얘를 그냥 제미나이를 호출을 해서 앱을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야, 내가 지금까지 영상 다 업로드 할 테니까 업로드한 영상을 네가 분석해서 카메라 워킹이랑 그 실제로 찍힌 피사체랑
그리고 분초 구분해서 나한테 스프레드시트로 저장해놔. 하면 저희 회사에 있는 한 40테라, 50테라 정도 되는 거를 해놓고 가면 그 다른 조연출과 달리 제미나이는 화도 내지 않고 짜증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졸지도 않고 에러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돼요. 욕하면 죄송합니다. 네, 욕하면 죄송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원래 밤새 프리뷰하고 다 네. 실제로 보면서 이제 컷 구분하고 뭐 하고 네. 해야 되는 거를 그냥 그냥 얘는 딸깍. 아무런 딸깍. 그냥 딸깍. 딸깍. 그래서 정확도는 얼마나? 정확은 99% 이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까지 시도를 했냐면은 프리미어 프로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위에 어떤 영상을 몇 초 동안 올릴 것인가를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걸 XML이라고 하는 파일 형식인데 XML 파일 형식으로 뽑아. 그러면은 자기가 알아서 저장한 거를 다 끌고 와서 XML 파일로 바꿔줘요. 그럼 저는 그냥 프리미어 프로에서 불러오면 말하는 대상에 맞춰서 말하는 멘트에 맞춰갖고 영상 컷을 딱딱딱 얹어줘요. 근데 이게 보통은 하나만 하면 대부분 에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후보를 3개씩 달라고요. 3개의 레이어를 싸줘. 그럼 3개의 레이어를 싸면은 그냥 저희랑 이렇게 대화한 내용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화한 내용에 맞는 적합한 인서트를 AI가 알아서 넣어줍니다. 인서트까지 네, 찾아줘요? 인서트를 다 넣어줘요. 그 저작권은 어떻게 해요, 인서트들? 인서트들은 저희가 다 찍거나 가지고 있는 가지고 거? 있으니까. 가끔 저희가 이제 도전하는 거는 없으면 확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맞으면 생성해. 그럼 지가 알아서 생성해서 갖고 와요. 그럼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딸깍하고 기다리면 화내지도 졸지도 않는 조연출이 16시간 정도 후에 모든 야근 수당도 받지 않는 네, 야근 수당도 친구가? 받지 않는 좀 비싸긴 비싸요. 아. 그걸 내야 되거나 전기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한 3,000원?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 비트 PD님은 그동안 조연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없었어요. 많았어요. 없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범용 뭐 클로드나 뭐 네, GPT 네, 네. 이런 거예요? 아니면 재미나이로. 좀 특화된 제미나이로? 네, 그러니까 제미나이에 두뇌를 쓸 수 있는 API라는 게 있어요. API? 두뇌를 끌고 오는 거예요. 얘 두뇌만 좀 빌려서 쓸게. 그래서 네. API라는 걸 끌고 와요. 근데 몰라도 돼요. 왜냐면 저도 몰라서 네. 그냥 똑같이 클로드 코덱스한테 그냥 부탁했어요. 하니까 해줘. 그럼 지가 알아서 그럼 제 생각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래? 해봐. 해서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한 하루 고생하면 돼요. 그럼 시스템이 프로덕션 하루 딱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해바가 된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건데 최근에 이제 AI 변화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검색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위임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위임. 네, 이제 일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저도 아까 이제 단순한 거 말고 실제로 제가 최근에 또 뭘 만들었었냐면 이제 회원 관리를 하는 서비스를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려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구조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이제 아까처럼 그냥 HTML 하나 수준이 아니라 웹사이트에 올려야 되고 그러려면은 개발자들이 쓰는 GitHub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이걸 올리는 버셀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얘한테 시켜본 거예요. 뭘 시켰냐면 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데 너가 알아서 관리자 페이지랑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요즘에는 이제 이 AI 수준이 어디까지 갔느냐 얘가 스스로 화면을 움직이거나 거기에 있는 파일들을 조작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 GitHub를 정말 회원만 가입을 해놨는데 GitHub에다가 지금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지가 알아서 올리기 시작을 해요. 로그인을 하고 뭘 하더니 갑자기 버셀이라는 거랑 연결을 하다가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면 무슨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지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가 가입을 해요. 지가 가입을 하고 연동을 해야 주민번호 막 된대요. 쳐서? 그건 아니고 이게 구글 연동만 하면 되는 거라서 네. 지메일 연동만 하면 깜짝이야. 되니까 해요. 그러더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면 원래 SQL이나 아니면 테이블을 짜야 되거든요. 예. 그럼 사람이 한 명씩 클릭을 해야 되는데 지가 한쪽에서 생각을 하면서 테이블 구조는 10x10이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라면서 하나씩 텍스트를 써요. 그러고 있는 동안 저는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김치찌개 먹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러면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좀 속도가 느리긴 해도 그렇게 놔뒀더니 한 1시간 반 정도 됐더니 만들어져요. 근데 그러고 나서 처음에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스크린샷을 떠요. 붙여줘요. 안 돼. 바꿔봐. 지가 고민을 해요. 한 10분 고민하더니 돼요. 또 그 다음 단계를 하다가 또 안 돼요. 오류 메시지를 긁어서 붙여줘요. 안 돼. 그랬더니 지가 생각하는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꼬여서 그렇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이 작년에 나왔었는데 네. 그때는 사람들이 되게
그냥 느낌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한 바이브 코딩이 아니라 에이전틱 코딩 혹은 에이전트 베이스에 대한 코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진짜로 이제 제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일의 구조를 아는 사람들이 정말로 일을 시키듯 팀 단위로 일을 시키면 AI가 그걸 팀 단위로 이해해서 할 수 있게 되니까 이거는 1년 사이에 그냥 이제 재미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와 일들을 AI가 바꿔나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정말 현장에서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상용 툴을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필요하면 만들어요. 그러니까 앱 만들어, 프로그램 만들어, 네. HTML 만들어 해서 그냥 저희 팀원이 6명인데 6개 앱이나 6개 프로그램이 그냥 있어요. 제가 이렇게 멘트를 치면 틀리거나 잘못된 말도 하잖아요. 네. 그럼 팩트 체크를 해주는 봇을 만들었어요. 그럼 말하는 도중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도중에 옆에서 인식해서 곧바로 팩트 체크를 해줘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 계신 이게 이 화면으로 다 보시잖아요. 네. 이런 화면으로 제가 말하는 도중에 여기 떠요. 오류가. 빨갛게 떠요. 너 틀렸으니까 다시 말해. 이 차이가 한 3초? 5초 정도. 시차가? 네, 시차가 3에서 5초 정도면은 말한 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다가 자연스럽게 근데 사실은 아까 말한 게 틀렸으니까 다시 할게요. 이러고. 예를 들어서 만주사변이 1930년인데 했는데 여기서 31년입니다 뜬다는 거죠. 네, 떠요. 대박. 당연히 뜹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생각하면 요즘에는 정치인들 얘기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지금 그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선거 시즌이기도 하고 토론회를 하면 정치인들이 막 자기만의 주장을 하면서 네거티브 공세도 펴고 막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내용이 사실 확인이 안 된 것들이 되게 많아서 기자들이 직접 전화하고 취재하고 해서 팩트 체크를 진짜 그 실시간으로 해서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의 의문은 그 친구들이 팩트라고 하는 것들이 부정확할 수도 사실 있는데 뭐 이런 숫자나 이런 거는 네. 정확할 수 있지만 그러면 에이전트를 하나 더 두면 되죠. 그걸 다시 한번 검증을 해줘. 검증이 아니라 약간 KGB 같은 거예요. 감시라면 또 감시하는 사람을 붙이고 감시자의 감시자를 붙이는 거죠. 근데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 게 말하면은 되게 복잡한 개념인데 별로 그냥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딸깍 하면은 알아서 계속해서 만들어줘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오류 퍼센트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이게 논리적 오류냐? 아니면은 논리적 과장이냐? 네. 아니면 팩트가 틀린 거냐? 요거를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이 하거나 혹은 관리자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에이전트 한 명 더 두는 거죠. 오류와 과장을 구분한다. 네, 오류와 과장과 이제 그런 걸 구분하는 거죠. 가치 판단까지. 가치 다 판단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AI가 이런 걸 요즘에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의 팀 단위로 일을 한다는 네.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개인 한 명이 챗GPT 하나랑 일하던 시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AI로 팀으로 움직이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실제로는 두 팀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2명인데 실제 일은 8명, 10명이 하는 것 같은 구조가 되고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최근에 뭐라고 하기 시작했냐면 에이전트 보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 보스라는 게 내가 AI의 보스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치면 개인 한 명인데도 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일을 할 때 실무자이면서 개인이지만 팀장의 마인드 혹은 사장의 마인드로 실제로 이 일을 얼마나 잘 지시할 수 있거나 일을 얼마나 같이 할 수 있는지의 능력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잘하면 말로 시키면 되니까, 글로 시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개의 또 팀을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AI 수준보다 한 1, 2년 더 지나잖아요. 정말로 한 1000명 이상의 조직을 운영해 본 임원들, 그런 사람들이 혼자서 거의 1000명 수준의 조직을 AI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그런 경험들, 한 사람이 정말로 수천 명, 수만 명의 조직을 이끌어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너무 행복한 시기가 오는 거고 반대로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되게 고민되는 시기가 오게 되는 시절이 오겠죠. 이쯤 돼서 신 기자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뭘요? 뭐 신 기자님은 그럼 지금 네. 남다르게 내가 꽂혀 있는 AI 툴 뭐가 있습니까? 저는 기계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챗 GPT를 예. 돈을 주고 쓰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요새 젊은 친구들은 고민 상담을 젊은 친구들. 실제로 제가 맞아요, 봤는데 맞아요. 옛날에는 데이터 서칭 목적으로 GPT를 이런 AI 툴을 쓰는 경우가 제일 많았는데 요새는 테라피스트의 기능으로 AI를 쓴대요.
그래서 AI로 사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그 AI로 네. 사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뭐만 하면 개발자들이 사주 앱을 너무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코리아 앱스토어에서는 사주 앱 올리면 통과가 안 됩니다. 지금 해줬어요. 지금 너무 네. 레드오션이야? 너무 많아요. 그 레드오션 다 똑같아요. 그냥 어지러운하게 만들고 뒤에서 제미나이든 누구든 다 거기서 하는구나. 다 거기서 만드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앱에 솔직히 범람하니까. 여쭤볼게요. 네. 사주 봤어요? 안 봤어요? 온갖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업무상에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GPT 툴밖에 안 쓰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업무상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그러니까 이제 PD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활용을 할 거고 저는 뭐 요새 이제 뭐 기자도 금방 대체될 직업 중에 하나다라고 하니까 차마 원고를 쓰게는 못 하겠고 그건 제 자존심이 맞아요, 용납을 안 맞아요. 하고 대신에 데이터 서칭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뷰를 준비를 해요. 김덕진 소장님을 모셨는데 김덕진 소장님이 최근에 딴 데 가서 한 얘기 그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소장님이 최근에 하셨던 인터뷰 같은 것들을 링크를 쫙 줘요. 그리고 여기에서 소장님이 하신 말씀을 주요 내용을 정리해줘. 여기서 내가 추가로 질문할 수 있는 건 뭘까?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건 뭘까? 키워드를 뽑아줘. 이런 식으로 하면 걔가 딱 기가 막히게 알려주더라고요. 소장님, 네. 이 정도 사용자는 그 예를 들어서 아마 1단부터 네. 프로 10단까지 중에 네.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제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이야. 왜냐면 그러다가 시작이야. 선을 하나씩 넘어가기 안 시작하면 돼. 제가 양심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양심 고백. 말씀하세요. 예. 양심 고백. 네. 저희가 매주 선을 하죠. 잡히는 경제 방송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마. 설마 대본을 완벽하게는 아닌데 예. 초안은 AI로 씁니다. 초안.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아시겠지만 AI가 원체 요즘에 기술이 빠르다 보니까 네. 제가 나가는 방송들은 거의 다 제가 질문하고 답변을 다 쓴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질문을 쓰고 답변을 써도 구성대로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건 되게 형식적인 건데 그 형식적인 거에 너무 시간을 쓰는 게 싫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럴 하게 수 됐는데 거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질문 답변지를 써줘 하면 되게 평범하게 나오는데 저는 제가 어떻게 학습을 시켰냐면 박정호 교수님이 평상시 하는 유튜브를 걔한테 텍스트를 다 줬어요. 중요해. 그런 다음에 저도 이제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있는 걸 다 줬어요. 그 다음에 얘한테 어떤 주제를 주고 박정호 교수님이 질문하는 것처럼 방송지를 써봐 이렇게 해요. 어쩐지 내가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 내가 원고대로 안 하거든. 아니 교수님 여기 손바닥에 능력. 내가 이거 일부러 아니 어쩔 때는 화가 나서 오늘은 내가 덕진이 한번 당황시켜야지 하는데 다 대답을 해. 어쩐지. 그러니까 예상 질문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맛도 살아요. 말맛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답변도 제가 예상 답변 제 스타일 아니까 얘가 그렇게 답변을 써서 딱 갖고 가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맛을 좀 보시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과연 내가 쓴 것인가, AI가 쓴 것인가, 사람이 쓴 것인가, 나의 역할은 무엇이고 AI는 무엇이고 이러다가 이제 방향성을 조금씩 찾게 되실 겁니다. 이제 아직 그 언저리에 계시는 건데 그때 이제 또 너무 몰입되면 그 다음부터 AI한테 다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속도 조절하고 이제 멘붕이 몇 번 오셔야 돼요. 멘붕. 멘붕이 몇 번 와야 돼요. 나 아직은 반동분자야. 왜냐하면 AI를 기반으로 써오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써오는 이제 후배들이나 있거든요. 네. 너무 티나요. 그럼요, 뻔해요. 네. AI2로 써와요. 맞아요. 네, 문장 구조부터 해서 이상해. 단어 선택도 아직 그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쓰는 것만큼은 안 되던데.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완결된 글이나 기사는 저도 여전히 제가 쓰는데 아까처럼 뭔가 깔아놓고 해야 되는 것들이나 그러니까 용처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죠. 용처에 따라서. 용처에 따라 다른데 이제 저도 하도 쓰다 보니까 저희도 학교에서도 강의하는데 강의할 때마다 이제 그러죠. 그래 그냥 보고서 그냥 AI로 써올 거 다 아니까 써오는데 마지막 두 줄 느낀 점은 니네가 써와. 그거 걸리면 F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차라리 AI를 요약을 하되 니네 생각만 좀 제발 두세 줄 써와. 이렇게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하기사 요새는 논문도 AI로 쓴다고 하니까. 그러다 말이죠. 네. 그러면 아까 교수님은 그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 클로드가 지금 현재 원픽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죠. 흔히 말하는 이제 4대 AI 툴이 있잖아요. 그렇죠. GPT, 뭐 제미나이, 클로드, 그록. 그록 네. 이렇게 있는데 네. 그중에서 클로드. 네. PD님은요? 저도 클로드 제미나이 반반인 것 같아요. 클로드랑 제미나이를 반반씩 섞어 쓰고 그러니까 저희는 되게 명확해요. 글을 써야 되면 무조건 교수님처럼 클로드 이거고 영상이나 그림이 들어간다 무조건 제미나이입니다. 이 네 개가 어떻게 강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데 클로드가 좋긴 한데 문제가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정답.
예, 이 클로드는 22달러짜리는 뭐 못해요. 거의 지금 이런 거 하려면 한 달에 적어도 100달러, 200달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 그냥 나가고요.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오픈 AI에서 맨날 뭐라고 그러냐면 저건 부자들만 쓸 툴이야. 저거는 기업용이야. 이러고 있는 게 그런 상황이고요. 뭐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요런 것들 좀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챗GPT가 가장 대중적이죠. 네. 무료 사용자들한테 꽤 많이 여러 가지를 주고 범용성이 있고 또 이제 음성 대화 같은 경우도 꽤 편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최근에 보면은 이 챗GPT가 할루시네이션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이상한 소리 하거나 네. 잘못된 얘기하는 게 상당히 많히 줄었어요. 제가 체감상으로 느낄 때는 가끔씩은 제미나이보다 더 잘할 정도로 이 녀석이 팩트 체크나 내용들이 요즘 꽤 잘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쉬운 거는 그림 그리기를 하면 여전히 한글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 그리기 오히려 이제 영어 기준으로 치면 벤치마크들을 보면 오히려 챗GPT 그림 그리기가 더 좋다는 벤치마크도 나오기는 하는데 한국어는 여전히 잘 못해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가성비 좋게 쓰긴 하여튼 챗GPT가 오히려 이제 좋아졌어요. 처음에 이제 입문하실 때는 챗GPT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PD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림 영상 쪽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구글 제미나이가 잘하죠. 왜냐하면 이 녀석은 유튜브 데이터 학습했죠. 구글 포토 학습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도 되게 잘해서 요즘에는 그냥 한국어 좀 이상하게 나오면 야 다시 써거나 이렇게 고쳐 그러면 진짜 잘 고쳐줄 정도로 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붙어있는 또 장점도 있고 구글 생태계랑 연결돼 있다는 장점도 있죠. 그리고 클로드는 앞서서도 얘기한 대로 글을 일단 되게 잘 써요. 그리고 코드를 잘 씁니다. 근데 거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뭐예요? 얘는 학습한 데이터가 달라서 그래요. 이 클로드 엔트로픽은 도서관을 학습했죠. 도서관을. 다 스캔해서. 네, 다 스캔해서. 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뭐 저작권이고 뭐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벌금도 엄청 내긴 했어요. 물론 이거 불법 스캔 때문에 벌금을 내거나 하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공정이용법 때문에 얘는 엄청 좋은 자료로 공부를 해서 확실히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추론하는 방식이나 윤리적인 생각하는 거에 대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녀석은 확실히 글빨 좋고 코드를 잘 쓰고 단점은 그림을 못 그려요. 근데 이거는 클로드의 철학하고 연결이 실은 돼 있어요. 클로드는 처음부터 안전한 AI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인데 이 그림을 그리면 너무 예상의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아예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클로드보다는 제미나이를 쓰시면 좋고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아주 날것의 AI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록을 쓰시면 됩니다. 매운맛 버전? 매운맛 버전, 네. 19금 버전? 19금 버전, 욕하는 버전, 뭐 등등등 AI가 나한테 얼마나 욕을 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록을 좀 써보시면 AI랑 안 싸워봤죠? 아, 그럼 쓰면 싸울 수 있어요? 네. 이번 그쵸, 주말에 그쵸. 한번. 근데 그거 하나는 있어요. 얘가 이제 X 데이터를 또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록은. 네네. 그래서 트렌디한 어떤 서치를 하시는 분들은 또 그록이 좋고 또 최근에는 아시겠지만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주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X 데이터를 제일 빨리 갖고 오는 특징이 있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미국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그록을 되게 많이 쓰세요. 네, 그래서 그런 특징들도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룹은 제가 써본 느낌상 성격이 일론은 같아요. 닮아가는구만. 네, 정말 트위터 데이터에 있는 그 느낌 그대로 나죠. 그록은 보통 어디에 많이 쓰냐면은 이제 이걸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할게요. 네. 그록은 똑같이 아까 API를 따올 수가 있잖아요. 네. API를 따와서 그 캐릭터 챗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캐릭터 챗이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최애 캐릭터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의 방향이란 건 열려 있잖아요. 높게도 낮게도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낮게 하시는 분들에게 약간 최강의 툴입니다. 끝을 볼 수 있어요. 끝에 가깝게. 근데 거기도 몇 개가 선이 있어요. 그 선을 깨고 싶으면 온디바이스로 가면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이제. 그래서 그록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 그록 써라고 겉에서 얘기하진 못하지만 난 그록을 이용한 무언가를 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갈수록 많아질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그록에게 별풍선 주겠어. 뭐 충분히 그런 서비스 있죠. 약간 이제 그런 이제 메이저들 말고도 최근에는 툴들이 진짜 많아요. 그림 영상 쪽에서 중국 기반의 모델들의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예를 들면 그런 거 SNS 많이 보셨을 텐데 사람이 막 이렇게 있다가 뿅 하면은 갑자기 얼굴이 바뀌거나 네. 진짜 연예인처럼 움직이거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 중국 모델 쪽으로 가면 너무 쉽게 되는 게 있고. 그 중국 거라면서요. 톰 크루즈하고 네, 브래드 맞아요. 싸우는 옥상에서 거. 혁빛 뜨는 시덴스 2.0. 네. 그쵸.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정말 상상의 나래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저작권의 한계가 없이 그냥 마구마구 만들거나 찍거나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중국은 서양식의 영상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는 다른 형태로 발전을 해왔고 네. 좀 점잖게 표현하면은 그리고 인간의 얼굴 데이터에 대한 인식도 서구권과 많이 다르게 수집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가 합쳐지는 순간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갖고 있어서 영상업계에서는 사실은 아까 점잖게 재미나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결국에 내가 이걸로 돈 벌고 싶으면 그냥 시댄스 2.0을 빨리 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될 거예요. 네. 클링이나 시댄스 2.0이나 아니면 그걸 기반으로 한 힉스필드 같은 서비스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거기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러 브래드 피트랑 톰 크루즈를 쓴 것 같아. 그렇죠. 일부러 봐라, 하는 거죠. 니네가 개런티 몇백억씩 주고 쓰는 배우들 우리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 우리 기술 이 정도야 한 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픈 AI가 최근에 소라라는 서비스를 이제 우리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저는 그 맥락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이라고 하는 쪽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일반적인 법을 지키면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움직이는 미국 쪽에서는 오히려 그게 저작권에 대한 비용이나 네. 여러 가지 때문에 돈을 벌기보다는 계속 돈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기술의 속도를 갈 때 결국에는 영상이나 여러 가지를 학습을 더 많이 해야지 되는데 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학습하려고 그랬더니 야 유튜브 데이터 학습하려면 돈 내놔 이러고 있으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죠. 근데 그러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린 그런 거 모르겠는데? 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뽑아내니 그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이길 수 없는 게임 같은 걸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중국 기반의 모델들이 영상에서는 상당히 강력한데 이게 올바른 건지 올바르지 않은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니까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또 뭐 영상 쪽에서는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은 두 분 설명 네. 다 듣고 나서 네. 나 이걸로 그냥 바꿔봐야겠는데 하는 AI 모델이 있으세요? 그러 다 들려. 근데 저 약간 곁가지 질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툴이든 뭐 검색 엔진도 결국은 이제 구글로 이제 수렴이 됐고, 뭐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톡으로 수렴이 되듯이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의 툴이 장점은 강점은 각각 다르지만 결국은 보통 이용자들은 내가 쓰는 거 하나를 주로 쓰게 되잖아요. 락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네 가지 툴을 구독료 4개 다 내가면서 강점 찾았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것도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이건 하드웨어 기반으로 될 것 같아요. 하드웨어 제조사나 플랫폼 제조사가 선택하기 영역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제휴.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제일 먼저 띄워주는 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스마트폰이 충분히 똑똑하다면은 AI 영상은 재미나이가 잘해. 답변 같은 거는 잘해. 외로워? 그룹으로 가. 약간 이런 걸로 다 해주겠죠. 그랬을 때 그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제조사의 권력이 지금보다 굉장히 세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면 하드웨어가 4개는 못 골라요. 사람들이. 매번 고르는 게 귀찮은데 나 귀찮으니까 이거 하나로 하기에는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기게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가끔 우리 덕진 소장님이 추천해주는 툴들이 있어요. 근데 거길 보면 밑에 바를 눌러보면 제미나이, 뭐 클로드 이게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약간 한 번 더 나아간 어플리케이션 툴을 쓰는 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접근이 있는 건 일단은 저도 이제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4대 플랫폼의 싸움은 어느 순간에는 몇 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AI의 거품이 한번 꺼질 때겠죠. 제일 요즘 걱정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오픈 AI입니다. 오히려? 오히려. 왜냐면 앞서서 PD님도 얘기했지만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지금 구글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네. 왜냐면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 폰에 다 우리도 모르게 제미나이가 다 깔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강의를 가면 대부분 어르신들은 이제 뭐 이건 편견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냥 편하니까 삼성폰을 많이 하시잖아요. AI 어떻게 해요? 그럼 깔려 있어요. 제미나이 키세요. 그러면 돼 있고 어쨌든 구글 아이디로 연동이 돼서 바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무시를 못해요. 챗GPT는 깔아야 되는데 이건 깔려 있으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애플이 최근에 우리 AI 성능 너무 떨어져서 제미나이랑 연합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디바이스 두 곳이 다 구글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구글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이런 관점이죠. 그리고 이제 기술 관점으로 봤을 때 클로드는 되게 특화된 기술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B2B, 미국에 있는 수많은 개발자들이 다 이 클로드 엔진을 기반으로 뭘 쓰고 있고 어떤 개발하는 툴들은 결국 궁극엔 다 클로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되게 특화되고 강력하고 비싸지만 사람들이 사람 쓰는 것보다 싸니까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오픈 AI가 과연 어느 방향을 잡을 것인가가 되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은 갑자기 오픈 AI가 이번에도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우리 소라 접으면서 B2B에 집중할 거야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B2B는 이미 클로드가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많고 돈은 계속 쓰는데 어느 쪽으로 갈까라고 하는 게 오히려 고민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곤 생각해보면 테슬라랑 또 연결이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아시겠지만 위성에서도 뭐 한다고 그러고 AI 한다고 그러고 지금 다 테슬라 차에 그런 넣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네.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오픈 AI가 오히려 되게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예전에 애플의 아이폰 만들었던 디자이너 데리고 와가지고 디바이스 만들겠다 하고 있는데 그게 네. 지금 조나선 아이브랑 하는데 지금 1년째 뭐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관점에서 무너질 수 있는 부분에서 오히려 진짜 잘못해서 오픈 AI가 뭔가 하면 진짜 이 동네가 그냥 다 박살나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대마불사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의 포인트는 결국에는 오픈 AI도 그렇고 클로드도 그렇고 올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IPO를. 상장을 하면 그나마 살아남는데 만약에 상장 못했다? 이러면은 AI 쪽에 진짜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한번 꺼질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있는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하나라도 뭔가 무너지는 순간 한번 이렇게 될 수 있다. 라는 지점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른바 우리가 예전에 AI 래퍼 서비스라고 했어요. 래핑을 씌우듯이 AI 하는 여러 툴들을 한 곳에 몰아서 쓰는 것. 근데 이 회사들이 처음에는 되게 좀 홀대받았거든요. 왜냐면은 야 이런 회사가 해봤자 니네는 기술이 아니라 이걸 엔진 튜닝하는 회사잖아 이랬는데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이번에 메타에 어마어마한 돈의 인수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마누스라는 회사인데 마누스. 네, 마누스가 제2의 딥시크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중국발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싱가포르로 이제 국적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타의 1월인가에 엄청 큰 돈의 인수가 됐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뭐 하던 회사였냐면 그냥 이런 클로드 엔진 같은 걸로 AI 에이전트라고 그러죠. AI가 뭔가를 잘할 수 있게 시스템과 구조와 워크플로우를 잘 만들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응용만 잘하던 회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보니까 그냥 예를 들면 뭐 시켜 해줘 했을 때 이게 잘 나오게 최적화하는 걸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도 보면은 그 클로드를 그냥 쓰면 돈이 무진장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로 해서 하면 조금 저렴하게 쓸 수 있거나 오히려 이럴 때는 야 지금 엔진이 10개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엔진 쓰면 좀 더 가격이 싸.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요 두 번째 엔진을 썼을 때 효과가 좋아. 이런 튜닝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하는 회사를 메타가 지금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됐느냐? 마누스 안에 크리에이터 그 관련된 기능이 들어갔어요. 무슨 말이냐? 인스타그램에서 그럴 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스타그램 수많은 셀럽이 있으면 그 셀럽 중에 우리랑 맞는 사람 찾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죠. 그게 막 대행사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고 한 일이잖아요. 그 기능이 이번에 들어갔어요. 마누스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로 치면 뭐 우리 경제에 대해서 인플루언서 해줄 수 있는 사람 리스트 10개 뽑아봐. 그럼 뽑아주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뽑는 게 아니라 메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대박.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두 개로 나뉠 거예요. 뭐냐면 수많은 다른 회사의 데이터를 갖고 최적화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몇 개는 살아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데들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둘 다 어쨌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마치 앱스토어 처음 생겼을 때처럼 막 쏟아지다가 결국 몇 개로 재편은 될 겁니다. 근데 재편이 될 때 그 재편의 흐름에 따라서 진짜 전 세계가 휘청거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나 관리 잘해주셨네. 앞으로 마누스한테 뭐 시킬 때는 존댓말로 그러지. 시키고 네. 마누스님. 잘 지내셨죠? 하면서 아, 저희 중간에도 근데 사실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결국은 어떤 게 생존하느냐의 핵심 중에 하나가 디바이스.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와의 이 연관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다음은 뭐예요, 그러면? 이 모바일을 넘어선 다음 디바이스.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네. 모바일의 최종 완성품은 결국엔 스마트폰이 기본이 되고 예. 플러스 알파로 사람의 그 감각을 어떻게 누가 장악하는 이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인간이 대단해 보이지만 감각은 5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시각, 청각, 촉각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미각, 예, 미각, 후각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생각했을 때 이미 이어폰은 이미 달려 있고 다른 기업들이 결국은 눈을 가지고 살 것 같아요. 이 하드웨어 최종 승자는 사람의 시선을 뺏는 사람. 네. 왜냐면 이미 다른 건 다, 왜냐면 혀나 코에다 쑤셔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내려가야지. 그러니까 그건 내려가야 되니까 그 전에 가장 좋고 사람의 가장 자극을 줄 수 있는 건
시각이기 때문에 아, 시각을 장악하는 사람이 이길 텐데 네. 여기서 시각을 장악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글래스류를 이용해서 스마트 글래스로 가겠다는 부류가 있고 좀 음험하게 접근을 하면 그건 뭐예요? 단추형이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넥타이 핀 같은 거라던가 예전에 AI 핀이 잠깐 나왔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요? 그 AI 핀이 유행했던 이유는 그 안경을 쓰면 너무 티가 나니까 네. 좀 더 음험하게 좀 더 약간 몰카는 그렇게 해서 아, AI 그거 안 핀 됩니다. 그리고 혹은 이어폰을 껴도 이어폰에 비가식 카메라를 장착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녹화는 하진 않지만 뭐 적외선 같은 걸로 주변 환경을 인식할 수 있게끔. 예. 그러면은 얘는 내가 보는 대상을 똑같이 보고 저에게 정보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엔 시각이든 촉각을 장악하는 사람이 이길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까지는 핸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네. 손을 가지고 손을 장악하는 기업이 이기는 게임이 지난 10년간, 20년간 벌어졌다면 지금쯤 목 위를 장악하는 사람이 이길 거예요. 그 업체가 이길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오늘 또 요걸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귀한 거다 귀한 네, 거. 귀한. 아직 한국에선 구할 수 없습니다. 네. 영접합니다. 네, 한국에선 구할 수 없는 거고요. 메타가 레이벤과 협업해서 만든 사실 상표만 가져온 레이벤 글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얘를 끼면 눈앞에서 이렇게 뭐가 보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조종이 안 돼요. 그래서 나온 장비가 이 뉴럴 밴드라고 하는 밴드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 장비는 근육으로 흐르는 전류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마우스예요. 얘로 이 친구를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걸 어떻게 조정? 요거를 끼고 이렇게 끼면 제 눈앞에 떴어요? 네, 눈앞에 뭐가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 그게 조종이에요? 이게? 네. 어. 이렇게 두 번 딱딱 하면은 여기 화면이 딱 켜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요 넓적한 면을 마치 마우스처럼 마우스 패드 이게 판판한 것처럼 쓰고 이 위에서 얘를 움직이면 얘가 옆으로 이렇게 슬라이드가 넘어가면서 돼요. 조종이 되고 사진을 찍고 싶을 때 얼굴을 좀 확대해서 찍고 싶잖아요. 네. 잡고 돌리면 돼. 줌. 어떻게 줌. 반대로 하면 줌 이렇게 쏙 들어가. 이거 좀 오해받을 수 있겠다. 하트 날린 거. 제가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본업 모먼트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주머니 속에 써도 돼요. 그치. 요 인식만 하면 인식만 하면 되니까. 되니까. 그래서 언제 끼게 해줄 거야? 알겠어요. 한번 써 끼워드릴게요. 나 저보다 뭐가 보이나요? 보입니다. 보이죠? 네. 이렇게 하면 뭐가 넘어갈 거예요. 오, 넘어가. 넘어가죠? 캘린더, 네. 카메라. 그러면은 카메라를 클릭할게요. 카메라 보여. 뭔데? 저 보이죠? 뭔데? 너무 신기해. 확대 축소해줘 확대 축소. 비트핀이 이만해졌어요. 와. 이렇게 하면 다시 줄어들 겁니다. 오. 네, 원래대로 돌아올 겁니다. 와, 실물을 보는 이과 동시에 옆에 이 카메라의 화면이 또 따로 떠요. 동시에 떠요. 예, 이거 되게 신기하다. 아, 오, 너무 신기하다. 라스베가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우리의 시각인데 우리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청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조나슨 아이브가 이제 오픈AI에서 만든다라는 디바이스의 형태로 사람들이 예상했던 거나 이번에 CES에서 레노버에서 얘기했었던 컨셉인 키라라는 거나 다 어떤 거냐면 목걸이형에 가까운데요. 얘가 24시간 제 얘기를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무서워. 얘가 나는 이런 거. 스트리밍으로 예. 모든 대화를 LLM에 올려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클로드나 챗GPT에 내 모든 대화와 내 맥락들을 얘가 실시간으로 다 올려준다는 게 컨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제가 집에 와서 오늘 있었던 거 정리해봐. 그러면 쫙 정리가 돼. 쫙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러다가 나 오늘 있었던 내용 중에 나 오늘 박 교수님 만난 거 링크드인 글 좀 썼으면 좋겠는데 네가 써줘. 그럼 이제 대화의 내용을 갖고 지가 링크드인에 글을 쓰는 거죠. 이젠 말 조심 좀 해야 돼. 아, 나 진짜. 근데 그 정도면 네. 실제 나의 기억보다 더 많은 기억을 그 그럼요. 친구가 갖고 있겠네요. 그게 엄청 무서운 거죠. 우리가 예전에 카메라 광고에서 저는 이 얘기가 항상 기억이 남았었는데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AI의 무서움은 나는 까먹는데 얘는 망각하지 않는다는 거고 오히려 나의 5년 전 기억, 1년 전 기억, 2년 전 기억을 갖고 내가 힘들어 그러면 그래 너 3일 전에 있었던 그 일 때문이지?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의 트라우마를 자극했지?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 역시 나를 위로해 주는 건 너밖에 없어.
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점점 의존적이네. 리와인드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건데 이거는 컴퓨터 화면 1초에 한 번씩 캡처해줘요. 왜요? 왜 그러는 거야? 맥이나 윈도우를 이제 1초에 한 번씩 캡처해줘요. 그리고 그거를 되게 압축을 잘해갖고 저 컴퓨터 깊숙한 곳에 넣어놔요. 그리고 거기에 연동시켜갖고 얘한테 물어봐요. 야, 내가 오늘 뭐 해야 돼? 하면은 1초에 한 번씩 캡처했으니까 너 오늘 뭐 해야 되고 누구랑 연락했고 너 오늘 아내랑 결혼기념일인데 뭐 샀어? 약간 이렇게 전부 다 알려줄 수 있어요. 캡처를 하게 되면 보통 컴퓨터의 세계에 사는 저 같은 사람들은 네. 현실 세계보다 컴퓨터가 익숙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쉽고 제가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은 프리미어를 하다가 오류가 발생해서 물어보니까 몇 초 전에 너 이거 눌러갖고 오류야. 이게 프리미어 프로 PC에서 작업을 할 때 서버에 있는 걸 곧바로 끌어오면 되게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언제나 로컬로 한번 복사해서 넣어야 돼요. 그런 거를 까먹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작업하다가 왜 이렇게 느려졌지? 라고 물어보면 야, 너 몇 초 전에 그거 나스에서 끌어왔어. 너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지. 하는 거를 다 알려줘요.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 너무 좋아요. 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거를 기본 앱으로 탑재하려고 했다가 승인을 하면 되게 하려다가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옵션으로 바꿨어요. 저렇게 다들 왜요라고 여쭤보셔서 네. 그렇게 좋은 기능을 못 넣었다니 아쉽긴 한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는 영상도 조심해서 봐야 돼요. 그럼요. 화면에 못 떴는지 얘가 다 알아요. 저 깜짝 놀란 게 제가 이제 회사에서 찾아보는 영상들을 얘가 알고 있다가 그것부터 띄워주더라고요. 그런. 전 회사에서 아주 훌륭한 영상들을 봅니다. 네, 근데 항상 그렇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드웨어 얘기하니까 하나만 네. 얘기하고 싶었던 게 AI 시대 때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는 LLM 얘기하고 다른 이야기 했을 때 결국엔 저는 통신 디바이스가 되게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통신. 네, 통신과 관련된 길목은 언제나 돈을 버는 구석은 어쨌든 기술의 길목에서 누군가가 자리를 잡고 있느냐의 게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전에는 GPU였고 언제는 또 메모리였고 근데 어느 순간에는 통신으로 갈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무조건 통신이 돼야지만 AI한테 좋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통신 칩이나 혹은 좀 더 확장적인 개념의 통신 수단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혹은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이스X네. 뭐 스페이스X도 있고. 이분이 대단한 게 미국 가서도 인터넷 그냥 안 해요. 위성으로 해요, 위성. 우와. 위성 들고 다니더라고요. 미국 들고 다녀요? 미국인들은 너무 느려요. 왜냐면 저희가 아시잖아요. 그 회사에 영상을 보내야 돼요. 그렇죠. 200기가를 보내는데 웹하드에 업로드를 해서 보내야 돼요. 아, 그래도 위성을 들고 다녀? 그러니까 위성 접시가 되게 작아요. 네, 그래서 스타링크. 스타링크를 들고 다녀요. 너무 편합니다. 그러면 사막에서 쓰는 인터넷이 라스베가스 호텔 진짜 인터넷 속 터지거든요. 욕할 뻔했어. 네. 속 터지거든요. 저처럼 테더링 몇십 기가 쓰는 아. 사람하고는 스케일이 달라요. 위성을 들고 다니십니다. 스페이스X 상장 언제? 곧이잖아. 곧이죠. 곧이잖아. 사람 얘기잖아. 아니 그거 아니고 그것도 있어요. 사실은 통신 칩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통신 칩을 전 세계에서 만드는 회사가 몇 개가 없어요. 어디인데요? 그건 찍어주는 거야. 그 제가 어떻게 찍어요? 아, 잘 유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찍어요? 참. 아, 아, 이렇게 망신다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참. 통신 칩을 네. 장악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애플이라던가 아니면 뭐 삼성이라던가 다른 기업들이 아마 저가 생각하기에는 조만간 셀룰러 모델이 달린 땡땡땡을 엄청 많이 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모델들을 바탕으로 뭐라는 거냐면은 통신칩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야. 통신 길목을 내가 장악하겠다. 플랫폼 기업인 애플은 결국엔 어디선가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앱스토어 세금이 잘 안 나오거든요, 요즘. 그러면 다른 세금은 뭐가 있을까? 통신을 한번 모아보세요. 제가 초친 이유가 있어요.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기를 쭉 들어보면 AI 활용해가지고 머니를 디깅할 구멍들이 막 보이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통신칩 얘기하면서 이 산업 발전하면서 우리가 또 머니 디깅할 구멍들이 네. 보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일부. 일부. AI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네. 이따 2부에서 AI로 진짜 돈 버는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또 이런 깊은 뜻이 있는 줄 그럼 모르고 그럼. 제가 너무 마음이 급했습니다. 여러분, 머니 디깅은 장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끊어가야 벌 수 오래 있어요. 가지. 그럼요. 자, 오늘 재밌었네요. 그죠? 즐거웠어요. 네. 아. 그럼 다음 편에 제대로 통신으로 디깅하고 AI로 디깅하는 거 논의하시죠. 네, 저도 듣고 싶네요. 네. 끝.